거기에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서요. 영감은 당연히 영화에서 얻고요. 일단 제가 다른 음악을 위한 음악 만들 때랑은 태도가 이제 확 변하게 되고요. 감독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애쓰고요.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랬을 때 또 감독님과 이견이 있을 수 있을 때, 그럴 때는 또 좀 돌아가더라도 저는 감독님 말씀을 더 한 번 더 시도해보고, 이러다가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아니고 그래도 고집을 피워야 될 때는 피우고,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작품 자체가 가장 큰 영감이고 감독님이 품으셨던 생각이 가장 큰 영감이고요. 그리고 가볍게 덧붙이자면 개봉일이 큰 영감입니다. 그렇죠. 아니 뭐 일할 때 이제 서로 통화나 문자를 아주 자주 하지는 않는 편인데 갑자기 문자가 띄고 온 적이 있었어요. 뭐 이렇게 보니까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문자가 딱 미자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아마 뭔가 미자에 관한 뭔가를 작곡하고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뭔가 딱 그래서 편집본을 보면서 뭔가 막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때 아마 저는 그냥 막연히 추측해 보면 그때 뭔가 악상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연주를 하면서 뭔가 마음에 드는 뭔가가 나왔거나 그런 순간이겠죠.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작가들로 치면 시나리오 쓸 때 상태랑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추측도 해보고 그랬는데, 뭐 같은 크리에이터 창작자지만 저랑은 또 너무 영역이 달라서 섣불리 저 추측은 못하겠어요. 그냥 그때 그 문자를 보고 되게 재밌어서 그런 짐작만 해봤어요. 그냥 다차고짜 미자가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문자가 왔던 거예요. 그리고 저는 뭐였죠? 멕시코, 일본어, 스페인어. 그 도살장에 보면 막 계속 스페인어 대사가 나오고 거기 이제 또 자막도 안 넣었는데 일부러 그거는 이제 미국 도살장의 리얼리티예요. 제가 실제 그 콜로라도에 있는 거대한 그 공장식 그 도살장 가봤었는데 뭐 거기뿐 아니라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99%가 다 그 히스패닉 쪽, 또 뭐 멕시코 더 남쪽, 뭐 볼리비아나 더 남쪽에서 미립국했다가 눌러앉은 사람들하고 다 그런. 그리고 백인은 거의 그 관리자, 슈퍼바이저, 이상하게 또 흑인 노동자가 없어요. 아시아인도 거의 없고 거의 99% 다 거기는 완전 스페니시, 그러니까 멕시코 남미 쪽 분들이 다 일하고 있어요.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표지판이나 안내문도 그 근로자들, 그쪽 노동자들에 의해서 스페인어로 되어 있고요. 간호사는 그거는 사실 뜬금없는 전혀 맥락이 없는 건데, 뭐 시나리오 쓸 때 멋대로 했던 상상은 뭐 그걸 굳이 설명할 계획은 없었지만 영화에서 뭐 스티븐 연의 과거 K의 과거 애인이 등장한다. 헤어질 때 되게 안 좋게 헤어졌다. 그리고 뭐 스티븐 연은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그 여자는 아마 뭐 홍콩 아메리칸이거나 뭐 일본 아메리칸일 수도 있다. 근데 그 상황 자체 되게 이상하잖아요. 달리는 차에서 누가 이마를 꼬매요. 사실 말도 안 되고 위험한 상황인데 뭐 그렇게 해도 서슬러서 막 가는 거고, 시각적으로 되게 이상하잖아요. 이 뭐 무슨 광부나 그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거를 여기다 하고서는 달리는 트럭에서 그 이마를 꼬매고 있는 되게 괴이한 상황인데, 그 괴이함의 어떤 양념 같은 걸로 또 갑작스럽게 일본말이 튀어나온 거죠. 근데 그 배우는 한국 분이에요. 약간 일본 사극에 나오는 분 같이 생겼죠. 그 배우는 한국 분이고 나중에 또 후시노금으로 일본, 또 우리 조 감독이 저기 일본 분을 섭외해 오셔갖고 또 목소리는 또 실제 일본, 복합적으로 참 이상한 장면이에요. 예,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. 예, 뒤에 좀 먼저, 그 앞에 분까지 질문 맞죠? 예, 반갑습니다. 저 옥자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제천에 이렇게 상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봤고요. 그 옥자, 미자 이것은 저도 나이가 좀 있는데
이름인데 저보다 저 언니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 이름인데 그 이름은 어떻게 해서 정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. 감독님 영화 몇 편 보면 항상 굉장히 중점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따뜻한 가족이라든지 생명 존중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 영화 만드실 때 그런 가치관 같은 거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옥자미자는 사실 이제 자차 돌림, 저희 어머님 세대 많으시죠.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잔재죠. 뭐 사실 그 자차 돌림이라는 게. 그 안서연 배우도 물어보더라고요. 시나리오 처음 하고. 제 이름이 왜 미자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기 그를 이제 그건 희봉의 만행이야. 할아버지의 만행이다.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었을 것 같다. 시골에서 보면 또 이제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가 더 발언권이 큰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렇다고 뭐 희봉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전형적인 구식 옛날 할아버지잖아요. 옥자에 관한 뭐 관점이나 태도도 그렇고 등심안심되는 게 얘 운명이다, 팔자다. 그 세대의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미자 옥자도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극중 변희봉 선생님이 영화 속 이름은 이제 주희봉 선생인데 축산농가 주희봉 선생께서 지으신 이름이다. 근데 이제 그 회사는 또 되게 틸다 스윈튼이 운영하는 첨단의 회사처럼 나오잖아요. 근데 그 회사의 대진대 이름은 옥자인 거죠. 그래서 그런 약간 의도적으로 어색한 느낌? 그런 거를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. 생명 존중에 관한 영화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, 옥자가. 근데 이제 생명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미자의 관점에서 또는 평범한 관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옥자가 생명체고 심지어 나름의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성격과 감정과 스토리가 있는 존재인데 이제 그 회사의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냥 바코드 찍혀 있는 또 제품이잖아요. 계속 이제 제품, 상품, 프로덕트, 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 그 두 가지가 그 두 가지를 의도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그냥 충돌시키는 영화죠. 그래서 영화가 사실 명쾌하게 답을 주는 것은 아닌데 대신 이제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완벽한 채식주의자인 건 아니고 또 완벽한 채식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지 않거나 또 학대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. 우리 대부분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또는 뭐 애묘인들도 계실 텐데 개나 고양이를 또 사랑하고 이뻐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식탁 위에서 또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. 사실은 그게 같은 동물이고 되게 불편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걸 다 구분시켜 버리거든요. 이건 음식이야. 그리고 우리 멍멍이 애는 우리 가족이고.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영화는 가족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얘기죠. 단순화해서 얘기하죠.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거기서 어떤 우리가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출발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대한 심오한 생명 존중에 말씀하시는 뭐 생명 존중에 철학을 던지는 기까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다룬 생명에 관한 것이나 동물 권리에 관한 것들, 동물 복지에 대한 되게 많은 책과 다큐멘터리들이 주변에 다 이미 나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처음 한번 펼쳐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극영화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. 예, 그 앞에 선 주셨던 분 계시거든요. 네, 영화 잘 봤습니다. 제가
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괴물이던가 뭐 옥자라던가 그 캐릭터를 어떻게 상상을 하시고 직접 뭐 그리시는지 뭐 어떻게 이제 캐릭터가 선정되는지가 궁금하고, 두 번째는 이제 USA에서 이제 출품작으로 거기 국가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한국이 아니고 미국으로 돼 있는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. 그 옥자의 생김새나 디자인을 얘기하신 거죠? 네, 옥자나 뭐 괴물 등 여러 가지 네. 캐릭터가 있었는데 좀 독특해서 네, 여쭤봤습니다. 우리 정재일 음악 감독은 옥자의 모습을 스케치건 뭐 아트워크건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? 예, 어떤 느낌이 얘가 성격이 어떨 것 같다거나. 처음에는 이게 뭘까였고요. 돼지라고 얘기는 들었는데, 돼지 같지 않아서. 네. 그리고 감독님도 닮은 것 같고, 저도 닮은 것 같고, 그랬습니다. 돼지 같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. 하마 같다고 이러나. 근데 뭐 맞아요. 사실 돼지 같지는 않아요. 근데 계속 돼지라고 불러대는 거지 뭐 틸다가 처음부터. 근데 뭐 그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감수를 했고 의도를 한 편이 있고요. 유전자 조작된 생명체니까 아무래도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가장 최초의 컨셉은 이제 덩치는 큰데 되게 내성적이라고 해야 되나. 또 잘 삐지기도 하잖아요. 옥자가 처음에 보면 그 감 안 준다고 덩치가 이렇게 큰 친구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몸집이 크고 제일 씨가 말한 것처럼 어디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인데 그렇지만 이렇게 그게 낯설고 두렵고 공포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 좀 순하고 억울해 보이는 느낌을 어떻게 만들까. 그거를 이제 그 크리처 디자이너나 생물체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죠. 그 친구가 이제 장희철이라는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, 게임 회사에서 아트 디렉터 하는 친구인데, 괴물도 그 친구가 디자인했었어요.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또 작업을 해서